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부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메디케어 서플리ment에 대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하고 서플리ment이 동일한 보험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메디케어 파트 A, B에서 그 지불한 80%, 그 다음에 이제 20%는 이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트 A와 B에서 지불한 그 80%를 제외한 본인에게 청구된 20%를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회사가 처리합니다. 근데 그 하는 그 규정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각 그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그 아웃 오브 파켓 리미트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아웃 오브 파켓 리미트라는 규정은 뭐냐면은 메디케어 본부에서 페이한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나에게 이제 부담된 그 비용을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우리가 이제 청구가 되었을 때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회사에서 그걸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근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그 규정 중에 그 아웃 오브 파켓 리미트라고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그 각 보험회사마다 이제 조금은 다른데 뭐 7,550불, 뭐 6,900불, 6,700불, 뭐 그 어떤 회사는 또 11,300불, 뭐 5,000불 하는 회사도 있고 이제 그런 그 아웃 오브 파켓 코스트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본부에서 지불한 80%를 제한 20% 나에게 부담된 금액 중에서 그 메디케어 그 어드밴티지를 가입한 파트 C를 가입한 분들은 그 아웃 오브 파켓 리미트의 금액을 1년간 매년 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1년간 기준으로 그게 이제 칼렌더 이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그 발생된 메디컬 비용 중에 만약에 7,550불을 그 정해진 그 회사라면은 그 돈까지는 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파켓 리밋 그 영어 그대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정해진 금액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들이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를 이제 나머지 그 후에 넘어가는 비용들은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회사에서 이제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이제 그것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예요. 그런데 메디케어 서플리ment은 메디케어 본부에서 지불한 80%를 메디케어 서플리ment은 이제 그 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에게 부담된 20%, 그 20% 금액을 내가 가입한 그 서플리멘트 회사에 청구가 됐을 때에 이제 서플리멘트 회사는 거의 99% 이제 그 지불을 해줍니다. 이제 그 100%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메디케어 규정에 메디케어 베네핏 혜택이 전혀 적용 안 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메디케어 규정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서 발생된 비용은 메디케어 서플리멘트에서도 그거는 이제 그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제 지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경을 우리가 맞추러 안경점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안경을 맞추기 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질병이 발생 이제 거기서 만약에 뭐 확인이 됐다면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녹내장, 백내장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안경점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메디컬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메디케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전 테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비전이라고 해요. 그거는 메디케어 본부에서 페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그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많지는 않아요. 뭐 그게 뭐 40불에서 뭐 한 60불, 70불 이렇게 정도 되는데 어쨌든 메디케어 규정에 그거는 이제 메디케어 그 본부에서 페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플리멘트에서도 그거는 이제 지불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100%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메디컬 서플리멘트의 차이점이에요. 뭐 물론 메디갭이라는 말도 서플리멘트하고는 이제 동일해요. 뭐 회사마다 쓰는 용어가 어떤 회사는 메디컬 서플리멘트, 어떤 회사는 메디갭 이렇게 이제 사용을 이제 하니까 그거는 동일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드린 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예를 들어서 그 서플리멘트 중에 이제 자꾸 거기서 A, B가 나오고 뭐 G, F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 자꾸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메디케어에서도 뭐 파트 A, 파트 B, 파트 C, D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서플리멘트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플랜 F니 플랜 G니 이런 말, 뭐 플랜 A니 B니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디케어에 관여해서 메디케어 본부에서 관여하는 나라에서 관여하는 그 보험 그 메디케어 보험은 그 종류를 나눌 때 파트라는 말을 써요. 이제 파트 A, 파트 B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플리멘트 회사가 그 알파벳을 말할 때는 그 서플리멘이 약 그 혜택이 한 7가지 종류로 이렇게 그 혜택을 해주는 그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혜택 중에 뭐 예를 들어서 7가지면 7가지 중에 내가 이제 선택을 하라는 것인데 보통 메디케어 서플리멘트를 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혼동이 돼요. 플랜 F나 플랜 G를 듭니다. 그게 이제 메디케어 서플리멘트를 드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80%를 나라에서 내주고 20%에 대한 금액이 이런 뭐 중환자라든가 이런 그 병원에 입원해서 뭐 이런 암 수술을 받은 분들한테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담하기가 힘드니까 바로 이제 그 서플리멘트이라는 그 플랜을 F나 플랜 이제 G 플랜을 사서 그거를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제 커버 받기 위해서 그 서플리멘트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플리멘트 드는 목적은 F나 G를 들기 위해서 거의 많은 분들이 그 이제 플랜을 이제 가입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입하는 목적은 20%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되시는 분,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제 그 플랜을 가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주 뭐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수술을 받고 뭐하고 그래서 10만 불이 만약에 의료 비용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10만 불 중에 이제 80% 8만 불은 뭐 메디케어 본부에서 이제 관할하죠. CMS. 거기서 이제 페이를 해주고 나머지 20%는 나에게 부담된 금액이 2만 불 아닙니까? 그 2만 불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가입하시고 계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out of pocket cost 거기 뭐 7,550불, 6,900불, 6,700불 이런 이제 그 규정된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칼렌더 이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디덕터블이라든가 아로봇 카스트라든가 이런 뭐 그 하는 거는 매년 단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년 디덕터블은 했으면 매년 그 정해진 금액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만약에 나에게 청구된 2만 불을 2만 불 중에 7,550불이 만약에 규정된 회사라면은 그 7,550불까지는 내가 먼저 내야 되고
뭐 6,700불이 규정된 회사라면 6,700불까지는 내가 내야 되고 그것을 내고 나머지 있는 그 차액된 그 이제 의료 비용은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일 경우에는 그 회사가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서플리멘트는 10만 불이 청구됐을 경우에 8만 불은 이제 메디케어 AP에서 커버가 되고 나머지 20%를 이제 그 본인에게 이제 그 적용된 그 20% 의료 비용을 이제 그 우리가 병원이나 의사한테 갔을 때 이제 그 내가 세컨 인슈런스로 서플리멘 회사가 거기 기입돼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나 의사들이 그 나머지 20% 비용을 그 서플리멘 회사에다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플리멘 회사는 그 규정대로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예를 들어 99% 뭐 100% 가까이 이제 그 지불을 이제 가입자를 위해서 그 이제 지불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서플리멘트 이제 보험의 이제 특징이고 그것이 이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서플리멘이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네핏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서플리멘이라든가 어드밴티지를 또 그 가입하는 목적 중에 또 최고의 그 목적이 뭐냐면 보험료들 이제 보험료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그 선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 추천하고 그러니까 공고 드리는 건 뭐냐면 보험료를 가지고 뭐 싸기 때문에 나 이걸 선택하겠다. 그거는 이제 조금 위험한 일이니까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확인하시고 내 건강 상태와 내 필요성에 따라서 그 보험료를 이제 지불하시기 아니 보험료가 아니라 그 보험 선택을 이제 그 내 모든 건강 기준 내 개인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또 선택을 하셔서 가입하시기 전에 그 전문가 뭐 에이전트라든가 그 전문가에게 이제 확실히 그걸 이제 그 물으시고 그래서 이제 확신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잘못 이해가 돼서 잘못 가입하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베네핏이 발생해서 비용 관계가 처리될 때 또 제가 이제 이런 오해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손님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혜택이 안 됐다든가 나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그만큼 되지 않고 이게 안 됐다든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와주시는 이제 가입하시는데 도와주시는 전문가들이나 에이전트와 또 우리 가입자 시니어 간에 괜히 오해가 생기면서 괜히 옥신각신 또 서로가 이제 그 말다툼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는 가입하시기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 본인의 필요성 그걸 정확하게 메모해 가지고 그냥 가셔서 이제 그에 해당되는 이제 그 혜택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안 하시면 가셨다가 물어보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퀘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또 나중에 또 하려고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그런 건 이제 확신하시고 이제 가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텍스 크레딧 왜 40점이 돼야 텍스 이제 그 메디케어 이제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이제 그 자격이 이제 부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40점이라고 하는 텍스 크레딧이 뭔지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텍스 크레딧은 뭐냐면은 내가 1년에 텍스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내가 번 돈이 있잖아요. 그 번 돈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 원 크레딧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이제 국민들에게 1년에 맥시멈으로 4 크레딧을 줍니다. 이게 4 크레딧을 주는데 그거는 이제 뭐 몇십만 불을 버는 사람이나 뭐 1, 2만 불을 버는 사람이나 그 주어지는 크레딧은 맥시멈은 4 크레딧이에요. 근데 원 크레딧이 얼마냐면은 나라가 정한 원 크레딧이 2020년 현재에 잠깐 봅시다. 1410불. 내가 본 네트 어닝 텍스 보고할 때 네트 어닝 1410불이 원 크레딧이에요.
그러니까 4크레딧을 받으려면은 그 1410불에 4배를 벌면 되겠죠. 그러면 4크레딧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10년을 이루려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4크레딧을 주니까 내가 1410불씩 4배 이상을 벌어서 텍스 보고가 됐다면은 4크레딧을 받으니까 그 10년이면은 40크레딧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메디케어 혜택, 그리고 그 소셜 세큐리티 연금 혜택, 그것을 이제 받는 퀄리티, 내가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엘리저블 한다고 하는 이제 자격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오늘은 메디케어 방송은 이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제가 앞으로는 이제 일반 그 유튜브 방송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제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그 당찬 시니어라고 하는 시리즈를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올해리 나이가 많은 시니어들이 나이에 불구하고 그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또 열심히 취미 활동을 뭐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경험이 어떤 그 좌표가 되고, 또 내가 어떤 그 살아가는데 목표가 되는 방향정한이라든가 하는 그런데 그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지금 무기력에 빠진 시니어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이제 마음 가다듬고 다시 이제 활동적이고 생산성 있는 그런 우리 시니어들 이 되기를 이제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모른다고 이제 포기하거나 이렇게 그냥 그 시도도 해보지 말고, 그러니까 시도조차 하지도 않는 그런 이제 저는 태도에서, 이제는 내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한두 가지만 딱 이해하면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이해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서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도 당당한 시니어들이 되길 바라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 그 중에서 어떤 질문과 어떤 퀘스천이 계시면은 이제 그 뭐 소셜이라든가 메디케어에 대한 질문, 보험에 대한 질문 하세요. 제가 답변 댓글이라든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전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해드린 메디케어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이만 방송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제 구독과 추천도 함께 해주시면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 감사합니다.